헬스장 안에 펀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향해 맹훈련 중인 우슈 선수 정다재 씨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오던 다재 씨는 체육고등학교 진학 후에 강직 척추염이 발병했다.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네.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땡땡 부었었고 사실 쩔뚝거리면서 운동 계속했거든요. 여기는. 저는 이 진단 받자마자 운동 그만둬야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최고를 진학했는데 사실 최고 목표가 운동선수잖아요. 네. 진학부터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았죠. 전학을 또 가야 되나. 그런데 정다재 씨의 통증은 왜 허리보다 발가락 관절에서 더 심했던 걸까? 아주 초기에 발견된 강성 척추염 한 전 단계 정도 그리고 보이는데 이제 염증이 이때 생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통증이 되게 심했었고요. 202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한 3년간은 계속 잘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강시성 척추염 질환은 자가 항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는 자가 염증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염증 질환은 좀 간헐적인 면이 큽니다. 항체가 없으니까 세균이나 혹은 이제 과도한 사용이나 다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만 염증이 좀 오래 갔다가 가라앉는 하중이 가해지는 힘이 계속 뼈에 가해지면은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힐링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힐링 과정에서 좀 염증이 오래 간다든가 염증을 심하게 가서 염증이 심하게 되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되면은 고기가 이제 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 천장관절이라는 곳이 골반의 가장 큰 관절로 척추를 받치고 있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큰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 좀 더 어렸을 때 오는 말초 척추관절염 형태로 오는 게 발뒤꿈치 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하지관절이 주로 이 질환에서 많이 오는 이유가 아마도 체중 부하가 큰 곳에 먼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발뒤꿈치 그리고 소아에서 오는 무릎 관절염 이런 형태로 좀 더 오고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 그다음에 천장관절 그다음에 이제 척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연 씨 역시 발 뒤꿈치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발에 힘을 지지기 힘든 부분하고 고기가? 네, 이 부분입니다. 종아리나 허벅지는 괜찮은데 이 뒤꿈치가 아프니까 이 다리 전체를 힘을 못 싣고 그냥 사용을 못하는 느낌을 받아요.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오른발에 조금 더 딛는 시간을 좀 많이 들고요. 다리가 아픈 거는 계속 이어왔고요. 그거를 이제 수염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깨가 발병해서 그때 좀 두 가지가 겹치니까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깨 다치고 왼손을 쓰다 버릇하니까 필기하는 것도 왼손으로 하는 거 연습하고 어깨에 힘줄이 끊겼다고 그러셔서 그때 수술하면서 같이 어깨에 발생했던 염증도 제거를 하시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염증의 원인을 찾게 된 수연 씨. 자, 앉으세요. 이 부분이 약간 계속 결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도 한 1년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원래 수술한 병원에서 이건 이 혈액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네네. 좌측, 우측 돌려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돌려서 찍었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는 천장관절이 일부 보이게 되지만은 그 간격 사이가 넓거나 좁거나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게 보이게 되고요. 우측으로 돌렸을 때는 이런 부분에 많은 파괴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어깨는 굉장히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육안적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시성 척추염의 통증 자체가 지속적인 통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가 또 며칠, 일주일 지나면 또
많이 가라앉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또 다시 아프게 되고 많은 젊은 환자분들이 이런 아픈 기간에 대해서만 안정을 취하고 또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병에 대한 확인이 조금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병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 환자들은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 이상 병원을 전전한다. 처음부터 류마티스 내과를 가는 경우는 적다. 제가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6년, 5, 6년 정도 있다가 이거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이 된다.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또 이제 좀 척추 전문 병원 가서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세 교정 같은 치료도 계속 받았었어요. 한번 눕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눕고 나서 이제 여기가 땡기니까 한 이렇게 있었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게 너무 힘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똑바로 누워있지 못해요. 네, 똑바로 누워있지 못해서 차라리 엎드려 있으면 그나마 통증이 덜 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자다가 이게 좀 불편해지면 또 다른 자세로 바꾸고 아까 그 자세로 가고 그 자세로 갔다가 다시 힘들면 뭐 옆으로 누워보고 이렇게 일어나고. 강직 척추염이 진행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뻣뻣해져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났었어요. 수영 씨는 매일 하던 운전도 힘들어졌다. 하고 아, 다리도 막 힘을 못 줬어요?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 다리 드는 것도 허리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까지 돌려야지 보이는 거죠. 몸이 이 정도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려야지 보이는 거죠. 처음 병원에 왔을 땐 혼자 걷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수영 씨. 꼬리뼈하고 허리 쪽에 통증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발바닥하고 이쪽 이런 관절들에 붓기가 심했고 이게 심하다가 이제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저 혼자 갈 수는 없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서 가야 될 정도고요. 수영 씨의 상태는 어땠을까? 요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골 장골이고요. 요 관절이 지금 이제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진 게 있는 거고 이쪽이 좀 일부 손상이 돼가지고 파모가 들어간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염증에 동반되어 있는 활동적인 염증 상태가 있는 그 소변들입니다. 보통 4단계로 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손상 때문에 좀 벌어지는 게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붙어오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완전히 붙는 건데 지금 왼쪽은 3단계 정도, 오른쪽은 2단계 정도 변화가 생겨 있는 상태이시고 양쪽에 2단계 이상 변화가 있거나 한쪽에 3단계 이상 변화가 있어야지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고 강직 척추염은 3단계가 되면 관절이 붓기 시작한다. 그래서 밤사이 움직임이 없는 수면 직후에 통증이 더욱 심하고 아픈 것이다. 문제는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척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척추는 운동성이 큰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손상 때문에 서로 붙어버리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운동 범위에 심각한 제한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숙이는 것, 옆으로 뒤틀리는 것 같은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는 목이 이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도 목이 닿지 않고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매일 잠 주무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시고요. 매트를 이게 단단한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걸 쓰면은 자고 있는 동안 허리가 변형이 올 수 있어가지고 심할 때는 허리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거의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거의 자다 깨고 해가지고 엄청 피곤했어요. 소위 악순환이죠.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더 몸도 아프고 또 못 자고
그래서 처음에 이 병을 몰랐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관절의 손상과 변형을 일으키는 강직 척추염. 안녕하세요. 네. 관절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선 강직 척추염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주사도 잘 맞고 계시고. 경추 2번, 1번 인대에 골격이 생성돼가지고 조금 약간 붙어있는 그런 소견인데 강직성 척추염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에요. 계속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을 디스크로 착각한다. 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의 요통이 염증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요통은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호전이 되고 새벽이나 밤에 좀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40대 이전에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천장 관절이 이렇게 쫙 다 아파요. 저는 이제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목으로 왔어요. 네, 목으로 해서 어깨까지 해서 엄청 굳어 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허리 디스크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서 편하게 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강직성 척추염은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누워 있거나 오래 이렇게 동일한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몸이 점점 굳어지니까 계속 점점 아파지거든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인 디스크는 섬유륜 밖으로 빠져나온 수액이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한다. 반면 강직 척추염은 물렁뼈와 척추뼈 사이에 염증이 생긴 부분에만 통증이 생긴다. 디스크의 통증은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지만 강직 척추염은 염증이 생긴 부분에만 발생한다. 디스크는 움직일수록 통증이 커지지만 반대로 강직 척추염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